자,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CAD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는 첫 번째 윤곽선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심 마크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표지란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실제로 CAD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에 작업했던 캐드 파일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과제로 제출했던 그 파일을 하나 열어서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드에서 열기, 자, 열기 버튼을 이용하고요. 자, 열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기 버튼 이용해 가지고 지난주에 작업했던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난주에 작업했던 CAD 파일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파일을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작업했던 도면층 있죠. 도면층 LA. 자, 도면층 LA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그 도면층에 대한 우리 설정, 지난주에 작업했던 도면층 설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서 이 도면층들을 새롭게 작업하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었던 도면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작업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기존 도면을 지금처럼 열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그 옆쪽에 우리 지난주에 만들었던 도면 옆쪽에 새롭게 추가적인 도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작업할 때 우리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도면 작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렇죠. 그 사각형 하나를 그리는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각형 하나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영역이죠. 사각형 그리는 기능 REC 그리고 엔터. 자,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위치는 우리 지난주에는 0,0을 입력했는데 지금은 0,0 위치에 기존의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다른 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하나 클릭을 하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A3 좌표 420, 297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이용을 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또 다른 사각형 형상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각형은 실질적으로 종이 크기가 되거든요. 이 형상은 종이에 관련되는 크기지 우리가 원하는 윤곽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시간에 작업했던 종이와 윤곽선에 대한 최소 거리는 A3일 경우는 10mm였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을 안쪽으로 10만큼 오프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프셋 기능이 뭐였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오프셋 기능, 간격 띄우기 옵셋 기능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CAD 명령어를 딱 이렇게 띄워 놓게 되면은 지난주에 작업했던 CAD 명령어들 제가 다시 한번 더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작업했던 파일들 명령어들 쫙 입력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REC하고 엔터였죠. 그리고 기존에 다른 사각형이 없을 경우는 0,0을 입력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사각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냥 화면에 임의의 점을 클릭해 가지고 첫 번째 점을 잡았습니다. 그죠? 다른 사각형이 있을 경우는 그냥 임의의 점을 클릭했고요. 그런 다음에 420, 297 그리고 Z 엔터, A 엔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게 일단 작업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을 최소 거리 10만큼, 자, 최소 거리 10만큼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 옵셋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작업했던 옵셋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쭉 넘어가서
지난주에 작업했던 옵셋 기능이 간격 띄우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간격 띄우기는 단축키가 O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O하고 엔터. 자, 이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는 얼마만큼? 10만큼입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 자, 어떤 객체를 간격 띄웁니까?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사각형 선택하고요. 사각형을 면지정이죠. 바깥쪽으로 띄울 겁니까? 안쪽 띄울 겁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옮겨서 지금은 안쪽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간격 띄우기 다 했으니까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간격 띄우기에 대한 안쪽에 윤곽선 작업이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윤곽선이죠. 자, 이 윤곽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처음부터 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여 있는 객체를 이제 개별로 쪼개는 기능, 분해시키는 기능을 이번 첫 번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첫 번째 기능이 바로 분해라는 기능이거든요. 분해가 익스프로드. 자, 분해라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X하고 엔터하면 하나로 묶여 있는 객체를 개별 요소로 쪼개는 기능입니다. 볼까요? 명령 입력에다가 X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물어보죠. 자, 분해시킬 객체를 선택해라.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고요. 클릭했다 그러면은 선택을 다 했으면 엔터. 볼까요? 엔터를 이용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그죠? 여기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해가지고 이 사각형 요소들이 개별 요소로 분해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분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개별 요소로 바꾼 다음에, 자, 이 개별 요소는 우리 소위 말하면은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 윤곽선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도 분해시켜 볼까요? 자,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도 제가 분해하겠습니다. 자, 분해 기능 X. 그래서 여기다가 X하고 엔터. 분해시킬 객체는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클릭하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를 하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도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분해해가지고 먼저 윤곽선에 대한 부분을 잡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중심 마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 마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선이거든요. 자, 일반적인 선을 그리는데 어디에 선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선의 중간이죠.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되는 위치에 수평선의 중심, 수직선의 중심, 자, 수평선의 중심, 이렇게 중심 부분에 그 중심 마크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격 띄기 한번 더 할까요? 안쪽에다가 이만큼, 그죠? 안쪽에다가 요거만큼 간격 띄우기를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간격 띄우기를 제가 5를 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5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더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자, 간격 띄울 거리를 5를 줍니다. 5를 입력하고 엔터. 어떤 선을? 방금 작업했던 윤곽선을 선택하고 안쪽 방향 클릭. 윤곽선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 클릭. 윤곽선 선택하고 위쪽 방향 클릭. 윤곽선을 선택하고 왼쪽 방향 클릭 해서 이렇게 윤곽선들을 차례대로 지금과 같이 간격을 띄웠고요. 자, 간격 띄우기 다 했으면은 엔터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중간선이죠. 중간선을 기준해 가지고 선 그릴 겁니다. 우리 선 그리는 기능이 뭡니까? 선 그리는 기능이 L이었죠. 자,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선을 그리는 기능이 바로 L입니다. 선 그리는 기능. 그래서 L. 여기다가 L하고 엔터를 이용합니다. 자, L하고 엔터 하면은 우리가 작업할 첫 번째 점이죠.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작업할 첫 번째 점은 이 선. 자, 이 수직선의 중간입니다.
중간을 기준해 가지고 선을 그려야 되는데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지금처럼 선에 대한 끝점만 인식하거든요. 즉 중간점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가 원하는 하나의 지점, 사용자가 원하는 하나의 지점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점 지정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키보드 Shift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지금 현재 마우스가 그죠? 다시 볼까요? 점 지정이라는 부분에서 키보드 Shift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딱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하나의 보조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어떤 점을 쓸 거냐면은 중간점 쓰겠다. 그래서 중간점을 왼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중간점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의 중간점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수평선을 쫙 그릴 겁니다. 자, 우리 수평선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습니까? 기준선이었죠. 예를 들면은 F8번. F8번 키를 이용합니다. F8번 한번 누르면 직교 끄기가 되기 때문에 대각선 작업된다라고 했죠. 한 번 더 F8번 누르면은 직교 켜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은 여기쯤에다가 클릭할까요? 여기쯤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수평선 하나를 그렸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 중간점, 이 중간점을 기준해서 수직선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똑같이 선 그릴 거니까 L하고 엔터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엔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눌러도 앞전에 활용했던 기능이 다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릴 때 첫 번째 점은 여기 중간점 찍어야 되니까 점 지정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릅니다. 이때 나오는 메뉴에서 저는 중간점 쓰겠다. 중간점을 왼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중간점은 어디입니까? 이 선의 중간점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점, 중간점을 클릭하고요. 다음 점은 수직하게 두 번째 점을 좀 길게 그릴까요? 정확하게 이 점 찍을 필요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좀 더 길게 빼서 클릭,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선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선을 길게 그린 이유는 중심 마크를 그리기 위해서니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가 자를 거거든요. 우리 자르기 기능이 뭐였습니까? 트림입니다. 트림은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이렇게 넘어갔죠. 볼게요. 명령 입력에서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래서 자를 객체, 무엇을 자를 겁니까? 이거를 자를 거고 클릭, 얘도 자를 겁니다. 클릭, 이것도 자를 거고요. 클릭, 얘도 자를 겁니다. 클릭, 이것도 안에 거도 그죠? 안에 거도 자를 겁니다. 클릭. 그래서 선택을 다 했으면은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은 끝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쪽에 들어간 이 선들, 자, 간격 띄우기 한 제일 안쪽입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우기, 자, 지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워버릴 겁니다. 지우기 기능 E하고 엔터. 자, 지울 객체를 선택합니다.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 이 선들이죠. 자, 이 선들을 차례대로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중심 마크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거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원래 없는 사각형이죠. 왜? 얘는 종이에 대한 영역만 표현하기 때문에 CAD에서는 저 사각형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그냥 종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은 CAD에서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우기 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지우기 합니다. E하고 엔터. 어떤 거 지울 거냐?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선택 다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도면을 완성하기 위한 중심 마크와 그리고 윤곽선이 작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죠? 또 마찬가지로 뭐 혼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 저는 사각형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명령 취소 U하고 엔터입니다. 그래서 U하고 엔터 하면은 다시 살아났죠. 이렇게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를 작업했고요. 이제 이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여기쯤에다가 표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지사항에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 그림 파일까지 같이 제가 등록할 건데 오늘 작업하는 표제란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표제란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작업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부분들 이제 한글, 그죠? 글자 적는 기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글자를 작업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복사하고 그리고 필요한 위치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만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작업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였죠? 그렇죠. 수평 기준, 수직 기준을 먼저 그리죠. 그래서 저는 수평 기준은 이 선 잡아줬고요. 예를 들면은 수직 기준은 이 선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차례대로 간격을 쭉 띄우고요. 이렇게 그죠? 위쪽 방향으로 간격 쭉 띄우고 오른쪽 방향으로 간격을 띄워서 지금과 같은 하나의 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 작업은 지난주에 작업했던 간격 띄우기랑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서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면은 이 그림 파일이죠. 이 표제란 파일은 제가 공지사항에 그림 파일 형태로 등록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측면에 저는 여기 오른쪽에 그림 그려서 안쪽으로 나중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수평 기준, 수직 기준이죠. 그래서 L하고 엔터. 첫 번째 점 대충 찍고요. 현재 F8번 직교 모드 켜져 있네요. 그래서 수평선 하나 그립니다. 클릭, 엔터 치면은 선 그렸고요.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가지고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해서 엔터. 이렇게 수평 기준, 수직 기준 잡았고요.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간격 띄우는 거리 값은 8입니다. 엔터. 그래서 이 8이라는 부분을 쭉 간격 띄울게요. 선택하고 위쪽 방향 클릭. 좀 확대할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위쪽 방향 클릭. 선택하고 윗방향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들을 쭉 이렇게 띄웠고요. 이번에는 자, 8이라는 간격이 끝났으니까 엔터 쳐서 끝냈고 또 한 번 엔터 쳐서 또 실행합니다. 자, 다음은 12라는 간격만큼 엔터. 이 선을 클릭, 오른쪽 방향 클릭, 끝났으니까 엔터, 한 번 더 엔터. 두 번째 거리 43주입니다. 입력하고 엔터. 객체 선택, 클릭, 오른쪽 방향 클릭. 그리고 엔터 쳐서 끝냈고 엔터 쳐서 또 실행합니다. 다음 거리 25만큼 엔터. 객체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 클릭, 그리고 엔터, 엔터. 또 값을 20줍니다. 20 입력하고 엔터. 객체 선택하고요. 오른쪽 방향 클릭. 또 20이네요. 그래서 또 객체 선택,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표제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윤곽되는 작업을 끝냈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잘라내겠습니다. 자르기 기능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클릭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우리 그 다 이렇게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잘라냈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죠? 선택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 필요 없네요. 자, 도면을 가만히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자르거나 자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또 다시 간격 띄우기 할까요? 5하고 엔터, 거리 20만큼 엔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을 오른쪽 방향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격 띄우기 끝났으니까 엔터 쳐서 마무리했고요. 또 트림합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랐죠. 선택하고 엔터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간격 띄우기 또 해야 되네요.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거리 15만큼 엔터, 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 클릭. 자, 엔터 쳐서 끝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깜빡깜빡하거나 명령 입력 상태가 명령어가 완전히 끝난 거죠. 또 자르기 할까요?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필요 없는 부분 요거를 잘랐습니다. 자르기 다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끝났고요. 이제 자르기 하고 남아있는 부분들 지우겠습니다. 2하고 엔터. 그래서 요거 지우고 요거를 이렇게 지웠습니다. 잠깐, 요거 얘를 지우죠, 그죠? 얘를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주어진 그림과 같이 표를 하나 그렸고요. 이제 이 표를 기준해서 안쪽에 들어가는 그 글자, 자,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두 번째 기능이 이제 글자 적는 기능이죠. 자, 글자 적는 기능 여기서는 여러 줄 문자입니다. 여러 줄 문자. 명령은 mtext. 자, mtext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두 개만 따서 mt. 이렇게 해주면은 글자를 입력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 입력 mt 하신 다음에 엔터 하면은 자,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구석과 글자가 들어갈 두 번째 구석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글자가 들어갈 그 위치, 자, 위치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하나의 사각형을 그리듯이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에 하나의 글자를 적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었고요. 여기서 필요한 글자를 입력할 겁니다. 자, 3을 입력하는데, 자, 근데 3을 입력하니까 이 글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 맞추기 부분을 중간 중심으로 체크를 딱 하면은 사용자가 그렸던 그 지정했던 그 구석 중간에 글자가 배치되고요. 이렇게 배치되었으면은 바깥쪽입니다. 이 바깥쪽 부분을 왼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입력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자 입력할게요. 자, 명령어 입력은 MT. 여기다가 MT 해가지고 여러 줄 문자 실행합니다. 엔터.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글자가 들어갈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에 이렇게 가상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자리 맞추기 먼저 해볼까요? 글자를 입력하는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입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글자 입력하죠. 얘는 스포 기어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바깥쪽을 클릭하면은 글자가 생성되었죠. 또 글자 적을 거니까 그냥 엔터. 그죠? 그냥 엔터 누르면 반복 실행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해서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에서 이때 글자는 어떻게 예를 들면은 SC 49라는 글자 입력하고 바깥 테두리 바깥쪽을 클릭하면은 글자가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또 엔터 치면은 반복 실행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이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데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에서 이때 숫자 1을 입력하죠. 1을 입력하고 바깥쪽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입력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동일하게 쭉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작업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모양을 우리는 복사할 수 있죠. 자, 이제 복사 기능 들어갈까요? 복사. 똑같은 형상을 매번 그릴 필요 없이 하나만 그려놓고 복사할 수가 있는 기능, 바로 카피 기능입니다. 자, 카피는 단축키가 앞글자 2개 따서 CO 아니면은 CP, 이렇게 단축키가 2개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린 형상을 카피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복사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복사할 겁니다. 복사 기능 CO, 카피라는 기능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물어보죠. 객체 선택, 어떤 거 복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작업한 이 3자라는 글자죠. 글자 선택하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선택 다 했으면 엔터.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복사하기 위한 기준점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복사시킬 기준점은 제가 좌측 하단, 이 좌측 하단점을 딱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점이죠. 두 번째 점은 옮길 점입니다. 첫 번째 점을 기준해서 두 번째 점은 어디로 복사할 거냐 해서 이 위치, 여기를 클릭하면은 복사되었죠. 그럼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점, 또 좌측 하단을 클릭하고 또 좌측 하단을 클릭하고 복사 다 했으면은 엔터. 이러면은 차례대로 쭉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똑같습니다. 복사 기능 수죠. 복사 기능 CO. 카피 기능 실행합니다. 엔터. 자, 복사시킬 객체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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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다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마찬가지로 복사하기 위한 기준점은 어디? 좌측 하단 이 점이나 뭐 여기 점이든 여기 점이든 상관없거든요. 자, 이번엔 우측 하단점 찍을까요? 복사시킬 기준점은 우측 하단점입니다.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점이죠. 어디로 복사할 거냐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위치를 클릭, 이 위치를 클릭, 이 위치를 클릭하면은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복사가 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글자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복사할게요. 엔터 치면은 그죠? 반복 실행되고요. 객체 선택합니다. 클릭하고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은 예를 들어서 좌측 하단점을 클릭하고요. 복사시킬 점도 좌측 하단점을 클릭하고 복사 다 했으면은 엔터.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고, 자, 아래쪽 부분은 복사가 아닌 그냥 선으로 그 글자 다 적어야겠네요. 방금 했던 여러 줄 문자 또 실행합니다. 여러 줄 문자 empty하고 엔터.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은 작품명이 들어가죠. 이렇게 작품명 입력하고요. 바탕화면 클릭. 또 엔터 누르면 반복 실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여기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뭐 동력 전달 장치 3 입력하고 바탕화면 클릭. 또 엔터 누르면 반복 실행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이때 글자는 척도가 들어갑니다. 클릭. 또 엔터 칩니다. 첫 번째 구석 클릭, 두 번째 구석 클릭. 그리고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이때 글자는 1대1.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척도죠. 1대1은 실제 물건과 도면을 그리는 크기를 똑같이 하겠다. 척도 들어갔고요. 클릭.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똑같이 글자를 적으면 되는데 우리는 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서로 간의 크기, 이 칸에 대한 크기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CO. 자, 복사 기능 씁니다. CO하고 엔터. 어떤 거 복사합니까? 이거랑 이거를 복사합니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조금 전과 같이 좌측 하단점을 찍든 뭐 좌측 상단을 찍든 지금은 기준점을 여러 군데 선택해도, 그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저는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기준 잡았습니다. 복사할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를 클릭,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전체적으로 글자들을 복사했고요. 이제 글자를 복사했으니까 이제 글자를 편집하는 기능, 글자를 바꾸는 기능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이 이제 또 다른 기능이죠. 만들어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글자를 문자 편집, 자, 입력했던 글자를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때 쓰는 기능이 바로 dd, edit. 자, 단축키는 앞글자 2개 따서 ed하고 엔터 치면은 글자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글자를 더블 클릭입니까? 이렇게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글자 바꿀 게 이겁니까? 자,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이렇게 2로 변경하고 바깥쪽 클릭. 요것도 더블 클릭합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 글자도 사용자가 변경하고요. 바깥쪽 클릭. 요것도 더블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입력되어 있고 이미 복사했죠. 그죠? 복사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글자들을 지금처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글자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그 글자 편집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편집할 수 있고요.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글자를 사용자가 원하는 글자로 언제든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 클릭했고 얘들도 더블 클릭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변경시키고요. 예, 요것도 똑같이 그죠? 더블 클릭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죠. 더블 클릭해서 요거에 대한 글자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글자를 지금처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글자도 지금처럼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표가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표를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표절안인데 표절안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렇죠. 지금 만든 표절안은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만들어진 이 표절안의 끝점을 어디로?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자, 여기 포인트를 이 포인트를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할 거거든요. 아까는 우리가 복사했는데 이제 형상을 이동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을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이동이죠. 자, 이동 기능 볼게요. 이동 기능은 무브입니다. 단축키는 M하고 엔터. 자, 확인해 볼게요. 이제 만들어진 형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쪽으로 옮기는 기능이 M하고 엔터. 자, M하고 엔터 하니까 객체 선택하라 그러네요. 지금은 이 모두를 다 선택해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객체 선택 방법 그죠? 개별 선택해도 되고 전체를 윈도우 선택이랑 걸치기 선택해 가지고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이 나왔을 때 그죠? 객체 선택 나왔을 때 여기쯤을 클릭하고 여기쯤을 클릭해서 전체를 다 선택했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그래서 기준점. 자, 기준점을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우측 하단점을 기준 잡습니다. 클릭. 그럼 이 우측 하단점을 어디로 옮기죠?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이 도면의 우측 하단점 이 점을 클릭하죠. 얘를 딱 클릭하면은 만들어진 표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 기능은 명령어가 바로 자동으로 종료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윤곽선, 중심마크, 표절안까지 작업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오늘 이 작업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참고가 됐으면은 이제 조금 전에 작업했던 우리 투상도, 자, 이제 투상도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요. 일단 이 화면은 잠깐 닫아주고, 자, 이제 투상도에 대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에 대한 개념, 이제 오늘의 과제입니다. 또 예를 들면 과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작업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볼게요. 자, 이제 오늘 작업했던 투상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지금처럼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화살표로 바라보는 부분을 우리는 정면이라 그럴게요. 화살표로 바라보는 부분을 정면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바라봤을 때 정면 그림을 여러분들 그냥 이제부터 캐드로 그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캐드 작업할 때 먼저 이런 이면지죠.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 먼저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A4 용지에 먼저 손으로 그려놓고, 그렇게 손으로 그려진 그림을 다시 캐드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용자가 화살표로 바라보는 그림을 정면이라 그럴 건데, 이 정면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됩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보일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A4 용지에 이렇게 손으로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얘도 보이겠네요. 이 부분.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인데, 우리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측면에 보니까 사각형, 이 사각형이 그 왼쪽 방향으로 뻥 뚫려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모서리 부분이죠. 이 모서리 부분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은선이나 파선 처리한다 그랬죠. 노란색으로 은선이나 파선 처리하면은 이렇게 점선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구멍, 자, 이 구멍도 형상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그려지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갑니까?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가겠죠. 1.3선 중심선까지 이 부분에 들어가서 실제로 얘가 정면에 대한 그림이 될 겁니다. 이제 평면도를 볼까요? 형상을 위에서 봤을 때 어떤 그림 나옵니까? 자, 형상을 위에서 봤을 때는 먼저 이렇게 큰 사각형이 먼저 그려질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이 선들이죠. 이 선들이 위에서 보면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위에서 보니까는 이제 이 구멍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구멍도 하나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금은 손으로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판단해서 지금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또한 자, 이번에는 자, 원이 들어가면은 이 원에 대한 중심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에 대한 1.3선 중심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선 그렸고요. 다음은 또 위에서 보니까 이 홈이죠. 이 사각형 홈 쪽에 대해서 숨어 있는 선도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숨어 있는 선이 아마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도 이러한 숨은 선, 은선이나 파선이 표현될 거니까 형상을 위에서 봤을 때, 자, 그죠? 위에서 본 게 우리 뭐였습니까? 평면도였거든요. 평면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평면도를 그리면 이런 그림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형상을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측면도라 그러는데 오른쪽에서 보면은 어떤 그림 나오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니까는 이 선, 자, 이 선이 중간에 그려지고요. 그리고 요겁니까? 이 선, 이 수직선이죠. 이 수직선이 여기쯤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죠? 사각형.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거 아니구나. 그죠?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길 거겠죠. 자,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먼저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자, 지금 제가 분명히 잘못 그렸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을 하거나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4 용지나 이면지에 손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사용자가 작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있으면 안 되죠. 자, 됐고요. 다음은 또 어떻게 또 숨어 있는 선도 필요합니까?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이 구멍이 측면에서 어떻게 숨어 있는 이런 점선 부분으로 은선이죠. 이렇게 은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중심이니까 이렇게 중심선까지 표현이 되는 자, 결국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얘가 정면,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 자,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는 우측면. 자,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죠? 이 3차원 형상을 기준해서 이런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거였죠. 이제 도면의 배치.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선이랑 이 선은 같은 선상, 이 선이랑 이 선도 같은 선상. 그죠? 그러면은 얘와 얘도 같은 선상이 되고 이거와 이것도 같은 선상이겠죠. 그리고 여기 중심선과 중심선도 같은 선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원의 가장자리 부분도 은선하고 이렇게 같은 선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면과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선하고 이 선은 같은 선상이고요. 얘와 얘도 같은 선상이 되고 이거와 이것도 같은 선상이 되겠죠. 또 이번에는 그죠? 여기 평면도의 이 선은 옆으로 쭉 가다가 꺾여서 내려갑니다. 꺾여 내려가면은 이 선하고도 같은 선상.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도의 아래쪽 선은 쭉 가다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은 이 선하고 같은 선이 되겠죠. 그리고 중심도 마찬가지 쭉 가다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은 이 선하고도 같은 선상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3차원 형상을 보고 지금처럼 2D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D 도면을 보고 다시 솔리드웍스 가지고 3차원 형상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먼저 2D 도면을 손으로 대략적으로 그렸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토캐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A4 용지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손으로 한번 대충 그려보십시오. 뭐 자를 대서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런 모양이더라, 이런 그림이더라라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CAD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AD를 실행토록 할게요. 이렇게 CAD를 실행했죠. 자, 좀 확대할까요? 이렇게. 자, 좀 확대를 해서 좀 그죠? 메뉴를 좀 크게 띄워놓고 이제부터 여기다가 작업하겠습니다. 굳이 안쪽에 그릴 필요 없죠. 바깥쪽에 그려서 안쪽으로 복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작업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린 걸 기반으로 그걸 보고 손으로 그린 걸 가지고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L하고 엔터. 작업하기 위한 수평 기준선이죠. F8번 이용해서 수평 기준선을 좀 크게 그립니다.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쳐서 이번에는 여기쯤 수직 기준선을 하나 그립니다. 클릭하고 엔터. 이제 이 부분을 기준해서 먼저 정면입니까? 정면에 대한 그림 그릴 겁니다.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자, 그래서 처음에 간격은 먼저 40 할까요? 40이란 부분을 이 선을 위로 띄웁니다. 엔터. 끝냈고 엔터 또 실행합니다. 거리 20만큼 엔터. 밑에 선을 클릭 위로 간격 띄웠죠. 또 간격 띄기 또 있나요? 엔터. 엔터에서 간격 띄우기 10을 주고요. 엔터. 이 선을 위로 간격 띄웁니다. 클릭. 이렇게 됐고요.
엔터 쳐서 끝냈고, 이번에는 수직선을 간격 띄울게요. 또 엔터 쳐서 실행합니다. 20만큼 엔터, 이 선을 클릭, 오른쪽 방향 클릭, 엔터 엔터. 30만큼 간격 띄울 겁니다. 이 선을 오른쪽 방향 클릭, 또 엔터 이용해 가지고 반복 실행하는데 70만큼만 이 선을 이쪽 방향 클릭.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자, 대략적인 윤곽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 엔터 쳐서 끝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 해서 요거랑 이거랑 요거랑 이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부분도 그죠? 요거를 자르고요. 또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작업하면은 이게 바로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이죠. 물론 이 선은 나중에 은선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대충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평면도를 그릴 겁니다. 자, 평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선상에 배치되니까 L하고 엔터. 어떻게? 이 선이죠. 이 점을 위로 쭉 올립니다. 클릭, 엔터, 엔터. 또 이 점을 클릭하고 위로 쭉 올리죠. 클릭하고 엔터, 엔터. 또 얘를 클릭하고 위로 쭉 올립니다. 올려서 엔터, 엔터. 또 얘를 클릭하고 위로 클릭해서 엔터, 엔터. 이러면은 수직선에 대한 정렬 끝났으니까 이제 수평선. 자, 수평선을 어디다가 대충 여기쯤에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수평선 하나 클릭해서 엔터. 이러면은 수평선 그렸으니까 이제 이 수평선을 또 간격 띄우기 합니다.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얼마만큼? 10만큼 엔터. 그래서 요거를 선택 위로 클릭, 선택 위로 클릭, 선택 위로 클릭, 선택 위로 클릭.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은 평면도 부분을 대충 윤곽 잡았으니까 다시 트림합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선택해서 다 잘라버리고요. 또 안쪽 모양도 동일하게, 자 그죠? 이거 필요 없고 보니까는 이거랑 이거 필요 없고요. 요거와 요거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일단 이 선은 잠깐 남겨둘게요. 나중에 이제 원 그릴 거니까. 자, 엔터 쳐서 끝냈고요. 간격 띄기 또 할까요? 5하고 엔터. 물론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간격 띄우기 하거나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 수평선과 수직선 사이에 우리 원 그릴 겁니다. 원 C하고 엔터. 원에 대한 중심점 이 점입니다. 클릭. 그리고 원에 대한 반지름이죠. 지금 물어보는 게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지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은 10. 1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것도 트림이죠.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클릭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적 클릭해서 엔터 누르면 평면도 작업이 끝났죠. 자, 이제 여기다가 측면도를 그릴 겁니다. 이제 측면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같은 방법으로 L하고 엔터. 어차피 이 부분은 같은 선상입니다. 이렇게 선들을 쭉 그릴게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엔터 엔터. 이 점부터 이 점까지 대충 여기쯤까지 엔터 엔터. 또 이 점부터 여기쯤까지 대충 엔터 엔터. 이러면은 수평선 그렸고요. 이제 다음 작업은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미 수직선도 위쪽에 다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이죠. 즉 어떻게 45도, 자, 이 부분에 45도짜리 대각선 하나를 그릴 겁니다. 어디다가 대충 여기쯤부터 해서 선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리는 이유는 요거, 자, 이 선 자체가 연장되다가 여기서 만나서 내려오려고, 또
이 선 자체가 연장되다가 이 대각선에서 밑으로 내릴 거거든요. 얘도 가다가 내리고요. 얘도 가다가 내리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략적인 윤곽을, 이렇게 측면도에 대한 윤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5도라는 대각선 하나를 표현할 겁니다. 자, 선 그려볼까요? 선 그리기 L하고 엔터. 자, 첫 번째 점은 대충 여기쯤, 그죠? 여러분들 뭐 대충 뭐 위에 찍든 밑에 찍든 상관없습니다. 대충 여기쯤을 첫 번째 점으로 클릭을 딱 하고요. 그리고 선을 대각선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은 F8번 때문에 대각선이 안 그려지니까 F8번 다시 눌러서 이렇게 대각선을 쭉 입력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놈이죠. 이 각도를 45도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대충 위쪽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요. 대각선을 좀 길게 뺀 다음에 키보드 탭키 누르면은 각도 치수를 줄 수 있고 탭키 누르면은 거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탭키를 이용해서 45도 입력하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누르면 이렇게 대각선 작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대각선 작업을 한 이유는 또 선 그려볼까요? 이제부터 또 선입니다. L하고 엔터. 어떻게? 자, 이제 이 점이죠. 이 점을 클릭하고 F8번 이용해서 수평선 쫙 그리죠. 대충 여기 좀 클릭하고 엔터, 엔터. 두 점이 만나는 이 점부터 이렇게 수직선 그립니다. 엔터, 엔터 하면은 지금처럼 하나의 선을 표현했고요. 자, 다음 작업 볼까요? 여기를 클릭하고 수평선 그립니다. 또 이 점을 기준해서 수직선 그립니다. 엔터, 엔터. 또 이 점을 기준해서 수평선 그리고요. 엔터, 엔터. 이 점 기준해서 이렇게 수직선 그립니다. 엔터, 엔터. 또 이 점 기준해서 수평선 그리고요. 엔터, 엔터. 이 점을 기준해서 수직선 그립니다. 엔터. 그러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표현되었죠. 아, 중심선 빠졌나요? 또 L하고 엔터에서 이 중심선을 연장시키고요. 만났던 부분을 밑으로 내리죠.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략적인 측면도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 자를까요? 자, 좀 확대해 가지고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이렇게 바깥쪽 부분을 다 날릴게요. 이렇게 바깥쪽 부분 다 날렸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자, 선택적으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잘랐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이유는 다시 여기다가 선 세로 그릴 겁니다. L하고 엔터, 여기에 수직선 클릭, 또 여기다가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자력입니까?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얘를 잘라냅니다. 자, 이 부분에 선을 새롭게 그린 이유는 밑에는 그냥 선인데 위에는 은선이죠. 선의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린 거고요. 아, 이 부분을 작업 안 했네요. 또 L하고 엔터해서 수직선을 이렇게 내리고요. 그리고 원의 가장자리부터 쭉 내립니다. 또 원의 가장자리부터 쭉 내리죠. 이러면은 이것도 표현됐으니까 또 자르기 합니까? TR 엔터 두 번 쳐서 요거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고 또 필요 없는 게 얘들도 잘라내면은 구멍 부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울까요?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E하고 엔터에서 대충 여기 좀 클릭, 대충 여기 좀 클릭해서 한 번에 지울 수 있고요. 또 요거와 요것도 지우기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지웠죠. 아, 얘도 지울까요? 요것도 그죠? E하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지금처럼 그림들을 다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 그 도면층입니까? 도면층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바꾸고자 하는 형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죠. 선택한 부분은 도면층이 어떻게 바뀝니까? 외형선 되어라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 자, 이번에는 뭘 바꾸나요? 이번에는 이 선이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도면층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숨은 선 바뀌어라 클릭 키보드 ESC. 다음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요거랑 요거죠. 자, 이 선. 근데 보니까 이 선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처럼 한쪽을 잘라내고 선을 새롭게 그릴 겁니다. 자르기 TR 기능 쓰죠. 해서 요거 잘라내고요. 엔터. 또 선 그릴까요? 선 그릴 건데 이전부터 수직선을 좀 길게 그리고요. 클릭. 그리고 또 자르게 합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요걸 잘라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이제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와 요거와 이거 그리고 이거를 선택해서 얘네들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중심선 바뀌어라 클릭 키보드 ESC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작업했던 기능 중에 예. 자, 지난주에 작업했던 기능 중에 잠깐 볼까요? 이거 좀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예. 자, 지난주에 작업했던 기능 중에 혹시 이 기능 요거 선 길이 조정. 자, 선 길이 조정 LEN 기능 실행하겠습니다. 그죠? LEN 엔터 증분할 겁니다. DE 엔터 얼만큼 늘릴 거냐? 3만큼 늘어라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위를 클릭하고 옆을 클릭하고 옆쪽을 클릭하면 클릭한 방향으로 입력한 거리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연장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딱 시키면 중심선까지 표현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3차원 형상, 이 3차원 형상을 2D로 표현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림을 이제 이 도면 안쪽으로 옮겨놔야죠. 우리 아까 옮기는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옮기는 기능 move, 그죠? 옮기는 기능 M하고 엔터. 객체 선택 어떤 거 옮길 겁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선택하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기준점은 지금은 그죠? 내가 옮길 거니까 대충 여기 좀 클릭하고 어떻게 F8번 끄고 여기쯤을 클릭해서 이렇게 도면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3차원 형상을 2D로 표현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자, 이런 연습을 이제 많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지금처럼 그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 그리고 3차원 형상까지 표현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